전개의 세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쿨롱의 법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장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쿨롱의 법칙이 아니고 이 전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태양입니다. 얘가 태양이고 얘가 지구예요. 지구. 그러면 쿨롱의 법칙은 Q1, Q2 상호간에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를 놓고 봤을 때 태양과 지구 서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죠. 보통 태양이 지구에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렇게 발산해요. 그러면 지구는 받는 입장이죠. 지구가 태양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Q1, Q2가 있고 서로 간에 힘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전개의 세기는 뭐냐면 이 Q에 의해서 이 지점에 영향을 미치겠죠. 전하 Q가 있으면 그 Q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전개의 세기가 됩니다. 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교재를 봅니다. 전개가 뭐냐? 걔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전하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태양계, 은하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대전체라는 것은 뭐예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것을 대전된 물체라고 합니다. 플러스로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가 이런 주위에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이 작용하죠. 쿨롱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개라고 합니다. 근데 전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개라고 하지 않고 전기장 혹은 전기장을 줄여서 전장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 전개의 세기예요. 우리가 쿨롱의 법칙은 힘 F라고 했죠. 전개의 세기는 E라고 합니다. 전개의 세기는 E. 쿨롱의 세기는 단위가 뉴턴이에요. 전개의 세기는 볼트 퍼 미터, 뉴턴 퍼 쿨롱을 사용합니다. 전기자기학에서 용어만큼 중요한 것이 단위예요. 단위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개의 세기의 단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전개의 세기를 E라고 기호를 쓰고요. 단위는 볼트 퍼 미터, 뉴턴 퍼 쿨롱을 사용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전개의 세기가 뭐냐? 한번 볼게요. 전개의 세기 보세요. 이렇게 Q쿨롱이 있습니다. Q쿨롱이 있어요. 이 Q쿨롱이 이렇게 플러스 Q라면 영향을 이렇게 미치겠죠. 그러면 임의의 점이 있다고 하면은 임의의 점에서 Q쿨롱에 의해서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태양과 지구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태양에서 태양열을 내보내면 지구는 그 열을 받습니다. 당연히 거리와도 상관이 있을 것이고 그 태양열의 세기와도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의를 내릴 때 Q쿨롱에 의해서 이 지점에 영향을 받는데 1쿨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플러스 1쿨롱. 왜 하필 1쿨롱일까요? 우리가 1장에서 벡터할 때, 성분 벡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1은 곱하거나 나눠도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얘가 에너지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에너지에 의해서 1이 곱해지면 이 곱해진 1은 이 보내진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할 때 쿨롱의 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쿨롱의 힘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쿨롱의 힘은 48 엡실론 R 자성분의 Q1, Q2죠. Q2인데
얘가 1쿨롱일 때, Q2 얘가 1쿨롱일 때 쿨롱의 힘, 그것이 전기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1쿨롱으로 놨다고 하면 이 Q쿨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얘는 우리가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기의 세기를 정석으로 한번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세기는 전장의 세기라 하기도 하고 전위 경도, 경도가 한국말로 경도지 영어로는 뭐다?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는 뭐다? 미분입니다. 경도, 기울기, 미분. 일장에서 했죠? 그라디언트, 기울기, 경도입니다. 그리고 전련, 내력 모두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세기 볼게요. 전개 내의 임의의 한 점에 단위 양전하, 단위는 1을 얘기합니다. 단위는 1, 양전하는 뭐 플러스 전하.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을 단위 양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 힘이 뭐야?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Q2가 1일 때 작용하는 힘입니다. 쿨롱의 힘이요. 그래서 48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에서 Q2가 1이니까 얼마? Q1만 있는데 전하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1, 2 표현할 필요 없죠. 그냥 Q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볼트 퍼 미터, 뉴턴 퍼 쿨롱 이렇게. 이것이 구전하, 공이에요. 공. 전하가 공에 분포했을 때, 구에 분포했을 때 전기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인데 지금 전기의 세기가 주인공이라고 했죠. 이 전기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앞 시간에 쿨롱의 법칙을 공부를 했고 그 쿨롱의 법칙을 바탕으로 전기의 세기를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근데 공식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전기의 세기가 뭐냐? 쿨롱의 법칙은 플러스 Q1과 Q2가 있을 때 서로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전기의 세기는 뭐다? Q2가 1이에요. 그러면 Q1에 의해서 Q2 한 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전기의 세기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얘가 엡실론 제로가 되면 얼마요?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 자승분의 Q. 근데 지금 공식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시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부터 전기의 세기 F로부터 1을 구하고 2로부터 또 V를 구합니다. 또 V로부터 또 뭐 정전용량 C를 구하고 이러한 순서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 순서를 좀 따라와 주시면은 공식을 외우고 정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전개와 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E는 48 엡실론 R 자승분의 Q라고 했는데 여기에 Q를 하나 더 곱해요. 그러면 얘가 1, 2가 되죠. 1, 2. Q를 하나 더 곱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이렇게 곱하면 F가 됩니다. 맞죠? 4F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요. 따라서 이것이 F가 됩니다. 즉 2에다가 Q를 곱하면 F가 되는 거죠. 따라서 F와 2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F는 QE. F는 QE가 된다.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죠. 즉 전기의 세기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Q2, 즉 전기량을 곱하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는 어떻게 돼요? E는 Q분의 F가 되죠. Q분의 F. 단위가 어떻게 돼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고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이 되죠. 네. 그래서 전기의 세기의 단위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뉴턴 퍼 쿨롱이라고 했었죠? 네. 뉴턴 퍼 쿨롱이 단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한 거 별건 없어요. 제가 뭐 개념을 강조를 했지만은
남는 건 또 공식이죠. 공식 정리해보면, 보세요. F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 뉴턴. 예. 전개 E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 그 단위는 뉴턴 퍼 쿨롱. 그리고 이 사이의 관계는 뭐다? F는 QE.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전개와 힘의 관계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우리 1장에서 벡터를 했죠. 벡터를 어떤 곳에 쓰냐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Q1이 있습니다. Q1이 있고 여기에 Q2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지점에 작용하는 전개는 얼마냐? Q1만 있으면은 여기가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1쿨롱이죠. 그러면 얘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얘에 의해서 받는 전개만 하면 되고 얘만 있다고 하면은 얘에 의해서 받는 전개만 하면 되는데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Q1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고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플러스와 플러스면 밀어내는 힘. 네, 플러스고 플러스는 밀어내는 힘이니까 예, 반발력, 청력 예, 이렇게 작용하고요. Q2에 의해서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전체 전개는 어떻게 돼요? 이 전개 크기와 이 전개 크기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얘가 됐죠. 즉 Q1에 의한 E1, 그 다음에 Q2에 의한 E2에서 작용하는 전체 전개는 벡터적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전개는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구한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장 정전계에서 주인공인 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위. 다음 페이지에 전위가 나옵니다. 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세요. 전위. 무엇의 약자일까요? 전개는 뭐예요? 전개는 전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고 해서 전개입니다.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위치고요. 전기적인 건 당연한 것이고 위치, 에너지.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생각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전위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것과 같은 것이 뭐냐?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는 보통 전위차라고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전압이라고 하죠. 전압. 볼트입니다. 그래서 전위는 기호를 V로 쓰고 단위도 볼트로 합니다. 그래서 타 과목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그놈이에요. 전위.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예요. 지금 전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데 보세요. 전위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W. 에너지 W고 에너지가 전위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우리가 물리에서 중요한 공식 중 하나가 힘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힘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힘은 조금 전에 뭐였죠? F는 QE였죠. F는 QE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는 QE야.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개념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전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전위의 정의는 이것이다 라고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막말로 까라면 까야죠. 네. 이 전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Q쿨롱이 있습니다. 이렇게 Q쿨롱이 있는데 전위의 개념이 뭐냐면 Q쿨롱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거리가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Q쿨롱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거리의 이 지점은 에너지가 0일 겁니다. 전위는 에너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의 에너지는 0, 즉 전위는 0이에요. 이럴 때 이 지점은 에너지가 0이고 이 지점에서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Rm 떨어진 점까지 에너지를 옮깁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Rm 떨어진 지점까지 이렇게 옮겨요. 얼마? 앞에서 전개의 세기할 때처럼 1쿨롱을, 즉 1쿨롱을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에서 거리가 R인 지점까지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거 일종의 위치죠. 그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한 공식을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W는 전위입니다. 에너지예요.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으로부터 R인 지점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런데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뭐 곱하기가 아니고 에너지에서 전체 에너지를 적분을 하는 겁니다. 즉 FR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분하면 어떻게 해서 FR을 인티그랄의 dr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에서 R인 지점까지. 그런데 플러스 Q라고 하면 보세요. 얘가 플러스면 이렇게 나가죠. 나가는데 지금 에너지는 이 힘과 이렇게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것이 전개의 정의입니다. 전개 정의고 좀 무식히 쓴 거예요. 그래서 V는 FR이 아니고 적분을 해서 인티그랄 무한대에서 R까지 FDR이에요. 그럼 얘가 F는 뭐다? Q이죠. QE. 그러면 마이너스 Q 이 Q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F는 Q인데 F를 QE 이렇게 쓰는 거죠. DR이고 무한대에서 R까지 이렇게 되는데 1쿨롱이라 그랬죠. 1쿨롱을 똑똑한 사람들이 정하기를 1쿨롱을 무한대에서 R까지 옮긴다 그랬으면 그러면 이 Q는 1이 되는 거죠. 1. 따라서 중요한 건 뭐다? V의 정의를 공식적인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마이너스 인티그랄 EDR 요렇게 이것이 전위의 정의입니다. 요건 외워주셔야 돼요. 좀 보기 싫겠지만은 V는 마이너스 인티그랄 EDR 이렇게 됩니다. 뭐 구간을 정확하게 적는다면 무한대부터 R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보세요. 전개를 적분하면 전위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를 적분했을 때 요놈이 된다. 그러면 요놈은 뭐? 적분의 반대가 뭐예요? 미분이죠. 적분의 반대 미분. 우리 앞에서 했죠? 얘가 벡터일 경우 벡터면 전개를 적분하면은 전위니까 전개는 전위를 뭐다? 미분. 그라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혹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개의 단위가 뭐였냐면 전개의 단위가 볼트/m 였죠. 보세요. 지금 전위가 단위가 볼트입니다. 볼트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미터가 생기는 거예요.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볼트에서 미터가 생기는 겁니다. 즉 볼트 퍼 미터를 R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볼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V는 마이너스 인티그랄 무한대부터 R까지 이 D야. 껄끄럽지만 요 공식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더 자주 나오는 것은 E는 요거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즉 전위를 그라디언트 기울기가 전개입니다. 앞에서 전개를 뭐라고 했냐면 전개를 전위 경도라고 했어요. 전개 부분에서 전위 경도, 즉 전위의 그라디언트, 전위의 기울기, 전위의 경도가 되는 겁니다. 전기와 전위 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외워주시고, 그러면 점전화에 의한 전위를 한번 볼게요. 점전화에 의한 전위. 우리가 V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까지 EDR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점전화할 때 E는 얼마였어요? 원대부터 R까지 E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의 DR이 됐죠.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구간을 바꾸면 돼요. 얼마? R부터 무한대까지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 DR을 하는데, 이거 뭐 적분 어렵진 않습니다. 뭐 제가 근데 다 하기는 거부감 드실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적분 구간을 R에서 무한대까지 해주시면 결과 V는 어떻게 된다? 4파 엡실론 R분의 Q예요. 이게 비슷하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개와. 그래서 요 공식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적을게요. 보세요. 쿨롱의 법칙에 의한 힘은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 예. 그 다음에 전개 E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F는 QE. 이렇게. 그 다음에 V는 R 제곱에서 제곱되시면 돼요. 얼마? 4파 엡실론 R분의 Q입니다.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V는 뭐? 마이너스 인티그랄 뭐 ED야. 이런 공식. 그 다음에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런 공식입니다. 그럼 구전하에서 전개와 전위의 관계를 보면은 2에서 R 하나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에서 R 하나 곱하면은 약분이 되어서 어떻게? 4파 엡실론보다 입실론 R분의 Q가 되죠. 그래서 구전하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V는 2야. 즉 2에서 R 하나 곱하면 V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즉 미분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적분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것을 종합해서 전위와 전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 V는 2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위에서 좀 더 나가서 전위차입니다. 전위차. 전위차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전위의 차이.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Q가 있어요. 이렇게. Q 콜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A미터 떨어진 점의 전위를 V1, B미터 떨어진 점의 전위를 V2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위의 차는 우리가 전위는 에너지죠. 그러면 이 전화로부터 가까운 곳이 더 에너지가 클 겁니다. 맞죠? 에너지가 V1이 더 크고 거리가 먼 V2가 더 적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위는 에너지니까 에너지의 차,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됩니다. 그럼 전위의 차는 뭐다? V1 마이너스 V2가 되고, V1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한 공식에 의해서 4파 엡실론 A분의 Q 마이너스 4파 엡실론 B분의 Q. 그러면 4파 엡실론분의 Q로 묶으면 4파 엡실론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전위차가 구해질 겁니다. 전위차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전위에서 작은 전위를 빼면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Q 쿨러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거리가 먼 것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위차가 돼요. 그 다음에 전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등전위면입니다. 등전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고선 아시죠? 등고선. 우리 산에 가면 등고선. 우리가 등고선 가면 어떻게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것 계곡이면 이렇게 간격이 좁고요. 그냥 뭐 완만한 곳은 이렇게 멉니다. 거리가 멀어요. 이게 뭐예요? 산의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죠. 그러면 등전위는 뭘까요? Q쿨롱 있다라고 했을 때 Q쿨롱 있다고 했을 때 V는 4파 엡실론 R분의 Q이기 때문에 Q가 같다면 거리가 같으면 이 Q쿨롱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위가 같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제 칠판을 그렸으니까 면처럼 보이지만 전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공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의 등전위는 선이 아니고 면이 될 겁니다. 등전이면 즉 이 전화에서 이 전화 둘러싸고 있는 그 면, 거리가 같은 면이 등전위 면이 된다는 거죠. 등고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등전이면 뭐다? 전개 내에서 전위가 같은 점끼리 연결해서 만들어진 면을 등전위 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근데 전화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간단한데 전화가 2개, 뭐 3개 이렇게 되면은 등전위면이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주관식으로 등전위면을 그려라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등전위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전위면의 성질을 한번 보는데 첫 번째 등전위면은 패곡선입니다. 패곡선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끊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등전이면은 끊겨질 수가 없다. 예. 패곡선이면 서로 상호 교차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예. 그 다음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며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도체 표면은 등전이 면이다. 예를 들어서 Q쿨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표면 있죠. 표면. 이 표면을 따라서 전위가 같다는 거예요. 모양이 어떻든 간에 도체 표면은 등전이 면이다. 즉 전위가 같다. 그 다음에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없다. 이 개념이 제가 지금까지 막 그렸었는데,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도체가 있고요. 뭐 Q쿨롱이라고 했죠. 플러스 Q쿨롱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Q쿨롱. 그럼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면 플러스 Q쿨롱이라는 것은 앞에 했던 전자와 원자 핵이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이너스가 없다가 아니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더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세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전기량이 같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중성이에요. 중성.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내부는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쌍을 이뤄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짝을 이루지 못한 것이 플러스. 짝을 이루지 못한 플러스는 모두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내부는 쌍을 이뤄서 중성 상태. 그래서 짝을 이루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이 플러스가 많으면 그것은 플러스 전하라고 그래요. 반대로 짝을 이루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마이너스면 그것은 마이너스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부는 전하가 없다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쌍을 이뤄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는 전기량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량이 0이다. 그래서 전기량이 0이기 때문에 내부는 전개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없다는 내부는 쌍을 이루고 있어서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영향을 쌍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들이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 전개를 만들고 전위를 만들고 쿨롱의 법칙에 의한 힘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없다. 전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점전하가 만드는 전개의 등전이면은 동심구다. 이렇게 지금 점전하, 구전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점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구로 보이죠. 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점전하, 구전하가 만드는 전개의 등전이면은 동심구. 동심구라는 것은 구 안에 구가 있는 이런 것을 동심구라고 그래요. 구 안에 구가 있는 이런 것을 동심구라고 하고 등전이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도체의 성질과 전하분포 볼게요. 도체의 성질과 전하분포. 도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에서도 또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육면체요. 직육면체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쌍을 이뤄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만약에 플러스 전하라고 하면은 얘가 플러스가 이렇게 표면에만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도체죠. 일종의 도체. 도체 뭐요? 전기가 잘 흐르는 것 도체. 부도체.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는 것 부도체.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한 거죠. 전하는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 뭐라 그랬어요?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표면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도체 표면에만 분포한다. 2번, 도체 표면과 내부 전이는 등전이면이며, 앞에서 했죠? 표면은 등전이면이다. 등전이면, 표면은 등전이면이다. 세 번째, 도체 전이는 등전이므로 그라디언트 V, 기울기가 0입니다. 도체 전이는 등전이므로 기울기가 0이며 도체 내부 전개의 세기는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이가 이렇게 있을 때 전이가 어떻게 생기냐면 보세요. 그림으로 그리면 구전하에 의한 전위의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바깥은 뭐예요? 앞에서 했지만 이렇게 바깥 부분은 4파 엡실론 R분의 Q죠. 즉 V가 거리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의 바깥 부분은 전위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얘가 R이에요. R이 멀어질수록 전위 V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는 등전이에요. 표면과 전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표면 전위와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구의 내부는요. 이렇게. 왜? 보세요. 전개가 0이라 그랬죠. 보세요. 우리가 V는 전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예요. 즉 전위의 기울기가 전개인데 기울기가 뭐냐면 미분이 뭐냐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그 값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위가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에서는 똑같죠. 변화가 없습니다.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면 전위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입니다. 0. 전개는 0이요. 반대로 앞에서 했죠. 내부에서는 전개가 0이에요. 내부에서 전개가 0이라고 했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V, 이 전위가 똑같다는 겁니다. 전개가 0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V가 0이 된다. 그래서 표면 전위와 내부 전위가 같다. 이런 그림을 나타내요. 전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전이 이렇게 되죠.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에 따라서 전개 표면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내부는 얼마예요? 내부는 전개 없다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0이에요. 0. 전개는 내부가 0이고 표면에서부터 어떻게 갑자기 올라가서 가까울수록 전개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전위보다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전위는 R분의 1인데 전개는 R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로서 나와 있지만은 도체 전위는 등전이므로 그라디언트 V는 0이고 도체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0이다고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체 면에서 전개의 세기는 도체 표면에 항상 수직이다. 전개가 이렇게 돼요. Q 쿨롱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죠. 그러면 플러스면 얘가 이렇게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얘가 나가요. 그러면 표면에 수직으로 나갑니다. 수직으로. 뭐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수직으로 나가요. 네. 항상 수직이다. 그 다음에 곡률 반경 곡률분의 1.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세요. 곡률 반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반지름이요. 이 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뾰족하다고 하면 곡률 반경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곡률 반경은 반지름이고요. 곡률은 얼마나 완만하냐 아니면 뾰족하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더 뾰족하죠. 그래서 곡률 반경이 크면 곡률은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 개념입니다. 곡률 반경이 크다고 해서 곡률이 크다 이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서의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클수록 높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것이지만 뾰족하다 하면 이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전하가 분포하게 돼요. 그래서 전하 밀도, 얼마나 전하가 빡빡하게 존재하느냐는 것은 곡률이 클수록 높다. 즉 뾰족할수록 높다. 즉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높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높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동심구에서 중공부에 전하로 두면은 도체 내부 표면의 동량 2부호, 도체 외부 표면의 동량 동부호의 전하 분포된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동심구 있죠. 동심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구가 있고 구에 구 바깥에 이런 구가 있고 다시 이것을 둘러싼 이런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의 전하를 주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정전 유도 현상 했죠. 정전 유도 현상에서 플러스를 주면 플러스에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되고, 즉 도체 내부 표면에 동량 이부호, 양은 같은데 부호는 다릅니다. 동량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가 유도되고, 도체 외부 표면에 동량 동부호, 이것과 똑같은 건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의 전기랑 똑같아요. 부호만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대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도체의 성질, 그 다음에 전하 분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보존장의 조건입니다. 보존장이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전계가 일종의 보존장입니다. 앞에서 배우는 공식 중에서 이런 것이 있죠. V는 인티그랄 ED에 전개를 적분하면은 전이가 됩니다. 부호 같은 거는 무시하고요. 이때 전개를 적분하면 전인데, 우리가 이렇게 적분기호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것은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폐회로를 적분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이 DL은 V인데, 이 DL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로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전기 회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키르요프의 이 법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V입니다. V. 그리고 여기에 걸린 전압이 V1이고 여기 걸린 전압이 V2면 V는 V1 플러스 V2예요. 즉 키르요프의 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가한 전압과 걸린 전압의 합이 0인데, 이것을 우리가 키르요프의 이 법칙의 적분형식으로 되어 있죠. 키르요프의 이 법칙,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의 적분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식을 1장에서 배운 벡터의 미분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보세요. 벡터의 미분에서 스토크의 정리라고 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벡터 A, DL은 뭐다? 벡터 A의 회전의 면적분과 같다. 우리가 벡터 A를 선적분한 것은 회전의 면적분과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렇게 했죠. EDL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EDL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재에 있는 식에 의해서 인티그랄 EDL은 0이고, 그 다음에 보존장에서 라블라 크로스 E도 0입니다. 즉 전개의 회전이 0이에요. 보존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전계에서는 전개는 회전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개의 회전은 0이라고 하는 그 뒷부분에서 맥스웰 방정식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식이 되고요. 보존장에서 다른 것은 크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러한 공식 있죠. 이러한 공식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폐회로를 일주할 때 전개가 한 1은 0이 된다.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은 에너지라 그랬죠. 1입니다. 한 바퀴를 돌았을 때 한 1은 0이 된다. 이것이 보존장의 정의가 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정전계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좀 정신을 조금 더 바짝 차리시고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음 시간,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계 부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 전체적인 이번 시간 한 내용, 저번 시간 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전기 자기약 전체에서 개념을 설명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예, 복습해가지고 조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